근육을 키우려면 중량을 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횟수를 많이 해야 될까요? 저는 무조건 중량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중량 훈련을 또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저중량 고반복으로 운동해도 고중량 운동한 것과 똑같이 근육이 큰다. 그러니까 굳이 위험 부담을 가지고 고중량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진짜 근육을 키우려면 저중량 고반복으로 해도 괜찮은 건가? 아니면 고중량 훈련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둘 다 필요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고요? 영상 멈추지 말고 계속 봐주세요. 일단 저중량 고반복으로도 근육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근비대는 된다는 말이죠. 이건 여러 연구에서도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벼운 무게로 편하게 20개, 30개 여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실패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더는 못하겠다 하는 그 지점까지 가야 저중량 고반복으로도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중량으로도 근육이 큰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논문이나 그런 실험적 연구들에서는 보통 한 가지 운동으로 실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연구들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운동하는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헬스장에 가서 레그 익스텐션만 하나만 하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스쿼트도 하고, 데드리프트도 하고, 벤치프레스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죠. 그런데 모든 운동을 저중량 고반복으로 실패 지점 가까이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운동량은 많아지는데 몸이 너무 지치게 됩니다. 반복수가 많아지면 근육의 자극보다 전체적인 피로감이 훨씬 크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많이 채우면 펌핑도 잘 되고 땀도 많이 나고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음 운동으로 넘어갔을 때 힘이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로 갈수록 운동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쿼트, 데드, 벤치 같은 몸의 전신, 협응력을 키우는 그런 프리웨이트 운동에서는 저중량 고반복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무게를 다루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무게로 20개씩 하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긴 반복수보다 본인에게 적당히 무거운 무게로 부상당하지 않을 정도로 한 5개에서 8개씩 그렇게 여러 세트를 가져가는 게 더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20개, 30개를 채우려고 하면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다음 세트가 하기가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제 기준에서 적당히 무거운 무게로 5개에서 8개씩 여러 세트를 가져가면 딱 좋은 자극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제 몸에 맞는 무게와 횟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본인한테 잘 맞는 반복 수와 무게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운동 경력이나 회복 능력, 현재의 컨디션과 근력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초보자라면 너무 처음부터 고중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적당한 반복수로 올바른 자세를 먼저 익히고 운동 감각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을 좀 했고 이제 중량을 좀 올리고 싶고 스쿼트, 데드, 벤치 같은 운동에서 좀 더 강해지고 싶다면 계속 저중량 고반복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을 사이즈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거운 중량을 다루는 능력도 그런 훈련도 해야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력도 늘어나야 그에 맞게 근비대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중량 고반복이 틀린다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키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을 저중량 고반복으로 가져가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피곤할 수 있고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무게를 다루면서 훈련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 보조 운동들은 8개에서 12개, 많게는 20개, 30개 정도까지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큰 중량을 다루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타겟하는 근육에 고립을 해서 자극을 주는 게 더 좋습니다. 큰 운동들은 어느 정도 고중량으로 가져가고 보조 운동들은 중간 반복수나 고반복으로 볼륨을 채우는 방식. 저는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운동해오면서 제가 느낀 결론입니다. 저도 무조건 고중량을 고집하다가 최근에는 저중량 고반복으로도 훈련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중량으로 갈수록 단순히 근육만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스쿼트든 데드든 벤치든 무게가 올라갈수록 이 몸통, 코어가 잘 받쳐주지 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디스크가 터진다거나 어딘가가 어긋나서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고중량 운동에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압인데요. 복압은 단순히 배에 힘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호흡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배의 앞쪽, 옆구리, 허리 뒤쪽까지 360도로 압력을 꽉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통 전체를 하나의 단단한 기둥처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복압 벨트입니다. 그런데 이 벨트를 찬다고 복압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또 이 벨트를 무작정 졸라매가지고 허리를 그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도 아니죠. 복압은 본인이 호흡을 통해서 만드는 거고, 벨트는 내가 만든 복압을 더 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배와 옆구리가 밀어낼 벽을 만들어주는 장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압을 못 잡는 상태에서 벨트만 차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압을 어느 정도 잡아줄 줄 아는 사람이 벨트를 사용하면 고중량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에서 몸통을 훨씬 더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무슨 복압 벨트까지 착용하냐, 주변 눈치도 보이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선수처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 운동할 때는 아무 장비 없이 했었거든요. 근데 운동 초반에 PT 쌤이 남 눈치 보지 말고 안전하게 착용하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치 보다가 다치면 본인만 손해고, 한 번 다치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운동 못하고 근육 다 빠지는데 무조건 안 다치는 게 1순위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벨트랑 보호장구들을 사서 지금까지 크게 다친 적 없이 꾸준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조건 다치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운동하는 건데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벨트나 보호장구는 본인 기준에서 고중량에서는 착용하고 운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압 벨트는 착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격 대비 괜찮은 복압 벨트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고 튼튼하면서도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장비들이 한번 사면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싸구려 제품 쓰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구매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 사서 운동하면 또 운동할 맛도 나고 재밌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뭔가 에너지도 나고 그렇잖아요. 운동을 오래 하고 싶다면 무조건 횟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무게와 횟수를 찾고 부상 없이 안정적으로 중량을 올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성장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